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삶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교에서는 마음의 수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번뇌,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살펴보면 근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화엄경 경전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또는 그달, 그 해 또는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느냐, 부정적으로 갖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상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주식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주식의 환경을 많이 좋게 상법을 3번이나 개정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법률적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가지 기업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또는 방산 또는 배를 만드는 것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몇 가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한참 좋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늙은이 트럼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3월 한 달은 그것이 멈추거나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지금 아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전쟁은 언제든지 끝날 거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런 회사들이 잘 운영이 돼서 주식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그 5, 6개의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올려놓고 물가를 올려놓고 주가를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한 달 내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끝날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나면은 그 눌려있던 주식가가 이제 올라갈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판다든가 이거 제가 또 주식을 사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느냐 부정적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계속 기업을 운영하고 이익은 낼 거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4월 달 내든지 4월 이후든지 반드시 이익을 낼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주식을 설명해 주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평가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끝나고 난 이후의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결과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 얘기와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쟁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또는 자비스러운 마음을 잘 유지시키면은 그 사람 앞에는 긍정적이고 자비스러운 밝은 세상이 열리겠지만 그러나 부정적이고 굉장히 구두쇠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암안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안심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방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방진 마음, 남을 잘 긍정적으로 안 바라봐주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안이 높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비스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은 사람 관계든지 그리고 자기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암안심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 우리의 마음은 농토와도 같습니다. 농토는 농부가 잘 가꿔야 합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갈고 밑거름을 주며 정성껏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결실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 잡초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농부는 무더운 여름 내내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으며 끊임없이 땅을 돌봅니다. 또한 땅의 기운이 약해지면 웃구름을 주어 토지를 더욱 기름지게 합니다. 농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땅의 상태를 봐서 그 땅을 토질이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밑거름을 주고 또 씨앗을 뿌려놓고 난 이후에 그 상태를 보면은 씨앗이 잘 자라는지 시원찮게 자라는지 이런 것을 보지 않아요? 농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웃거름을 줘요. 웃거름을 주고 그리고 잘 관리하죠.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은 그 씨앗이 이제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지 않으면은 씨앗은 물론 토질에 따라서 튼튼하느냐 약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튼튼하게 자라지 않으면은 그 나중에 크게 자라가지고도 병에 잘 들어요. 이웃 밭에는 씨앗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그러는데 우리 밭은 씨앗이 시원찮하고 나무도 잘 안 자라고 비실비실하고 병들도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같은 지역에 농부가 다른 경우에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은 그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땅은 농부가 어떻게 땅을 잘 가꿨느냐에 따라서 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 농부는 농작물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밑거름도 주어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씨앗이 뿌려서 그 씨앗이 싹이 나 잘 자라면은 괜찮지만 시원찮게 자라면 웃거름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농작물이 자라는 동안 잡초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농부는 무더운 여름 내내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으며 끊임없이 땅을 돌봅니다. 이것이 농부가 그 땅을 잘 돌보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농작물도 잘 자라게 하려면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일단은 이 농토가 기름지게 하는 것과 같이 마음도 풍요롭게 하려면은 그 마음을 긍정적이고 자비스럽게 가져야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다른 긍정적인 씨앗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솟아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는 아주 그 구두쇠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농작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방식, 그러한 모습으로 자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기운이 약해지면 웃거름을 주어 토지를 더욱 기름지게 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가꾼 밭에서 자라는 곡식은 병충해를 이겨낼 힘을 지니고 또 풍성하고 건강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반대로 토질이 부실하고 가꾸지 않는 밭에서는 농작물이 시원찮게 자라고 시원찮은 농작물은 병들기 쉽고 그 시원찮은 농작물에서 결실을 얻어도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없고 그 결실 자체가 그 수확하는 농산물 자체가 별로 영양가도 없어요. 쭉정이만 있게 된다든지 이 결실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러니까 그 농작물을 나중에 우리가 먹어도 별로 영양가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잘 가꿔야 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마음을 자비스럽게, 마음을 풍요롭게 이렇게 가져서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자라고 우리의 삶의 결과도 그렇게 그 방향이 그런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혼자면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통해서 사랑 관계를 통해서 또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자비스럽지 않을 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 때 이때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실이 또한 빈약해 먹어도 영양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는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씨앗을 뿌리기 이전에 밭을 잘 갈고 다듬고 거름을 주어 기름진 땅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기름진 땅이 있어야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사계절 내내 정성을 들이며 밭을 가꾸고 그 결과를 가을이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농부의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농사에서 농작물을 풍요롭게 잘 결실을 거둘 때의 그 농부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 만족스러운 마음, 이게 이제 행복이듯이 우리도 마음을 잘 가꿀 때 긍정적이고 이게 자비스럽게 따뜻하게 잘 가꿀 때 우리 삶의 결과도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기보다는 마음적으로 넉넉해지고 자비스럽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꾸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무슨 씨앗을 뿌려서 가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주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러한, 물론 이 사회에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게 부정적인 세상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어야 되는 것은 옳으나, 그러나 그 긍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판으로 가면은 그것은 그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모든 국민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비판, 투쟁이 필요한 것이죠. 이 나라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투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만 이렇게 비판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 밭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은, 마음 밭을 가꾸지 않고 방치한다면은 일반 농부 입장에서는 그 밭에 이제 여러 가지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잡초가 생기기도 하고 그 잡초 속에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이 이제 뭐 쥐가 살든지, 경전에는 이제 전갈이 산다. 전갈이 살면은 그 밭에 들어가다가 농부의 발이 물리기도 하고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 밭이 이제 그런 잡초로 무성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수행을 잘 하지 않으면은 이제 번뇌망상이 생겨요. 이제 화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고 탐진치의 삼독심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 잘 가꿔야 되려면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 지혜, 불교는 지혜의 종교며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지혜를 닫고 자비심을 이렇게 많이 베푸는 그런 물건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죄칠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죄칠시는 얼굴의 모습, 따뜻한 모습, 반가운 모습, 눈빛,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으로서의 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7가지를 무죄, 재물이 아닌 7가지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길거리를 가다가도 옆에 사람에게 뭔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은 뭐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간다 했을 때는 빨리 주워다가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비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길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준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는 하나의 조직 속에서도 찾아보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죄칠시, 재물이 아닌 것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7가지를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 공부가 되고 그 남에게 다른 상대방, 특별한 상대방에게 도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정성껏 한다든지, 열심히 수행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절의 법우들하고 함께 잘 소통을 잘 하고 잘 지낸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무죄칠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결국은 뭐가 돼요? 나의 수행이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 닦음, 나의 수행이 되고 그러한 나의 수행이 되면은 또다시 그것이 쌓여서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그 행복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우리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 밭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본능의 잡초가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과 교만, 타인을 향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결국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요즘은 아주 극단적인 그 경쟁 시대 있잖아요. 경쟁 시대. 그 원래의 미국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됐죠? 200년 됐다고 그랬죠? 지금은 200년 넘었겠지만 200년이 되고 미국에서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그 국가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미국의 시스템밸리에서 무엇을 앞으로 이 각 나라가 미국 첫 번에 일본 미국이 어떻게 이 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민주공화국의 체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기술공화국으로 이제 그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그 논의의 출발점이 시스템밸리의 그 사업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기서는 전부 다 기술을 토대로 해서 돈을 벌자고 사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이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듯이 이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민주국가인데 그게 이제 200년 지나왔어요. 200년 지나가고 지금에 와서는 기술공화국이죠. 기술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돈 많이 있고 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제일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없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공학국, 기술이 결과가 뭐예요? 지금 AI잖아요. AI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세계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뭐가 거기에서 가장 작동을 많이 해요? AI가 작동을 해요. 군인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AI라고 하는 그 작동에 의해서 그 상대방의 정보, 상대방의 상황을 다 읽고 어디가 중요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AI가 다 판단을 해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폭발을 하는 것이죠.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I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인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려면은 기술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이에요.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욕심 많은 트럼프가 자기네들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제 자기네들이 최고의 전쟁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저기도 그냥 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좋든 나쁘든 그 지도자를 그냥 한밤중에 가가지고 체포해다가 갖다 놓고 그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쟁을 그 AI가 전쟁을 하고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항복해라. 항복은 뭐냐? 항복하면 이란에서 나오는 중동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를 이득을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러한 욕심에 아주 그 기술로서의 모든 힘을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술에 얼뚱한 사람들이 다 그 이득을 챙겨가고 이런 욕심, 자기 욕심 챙기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을 그래 자기 이해관계를 챙기기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힘센 놈이 전부 다 약한 사람, 약한 나라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빼앗아는 거죠. 이것은 원시사회는 오히려 더 순수했지요. 근데 지금 기술공화국 이후의 나라가 되게 되면은 전부 다 편안할 세상에, 편안할 그러한 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마음 공부를 잘 해라. 그리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평화를 가꿔라.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인데 그 삶의 평화와 안정은 이제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기술공화국이 되면은 언제 힘센 놈이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 큰 무기가 아닌, 물리력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순수한 방식으로 욕심을 불려서 나하고
대립이 됐지만 이제는 생명을 바로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그 물리력으로 세상이 이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이 참 고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더 바쁜 게 있는데 우리 마음을 조정을 해서 일단 우리 개인적 생활을 좀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 일이 더 바쁜데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그래도 몰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의 고민은 그런 데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하고 마음 공부하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지혜스럽고 자비스럽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좀 느끼면서 살자. 저 미국에서 저렇게 진행하는 기술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지구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을 했듯이 기술공화국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하면은 모든 나라가 이제 기술공화국으로 가려고 그 기술을 물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 생명을 살상하고 상대방의 힘을 꺾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더 풍요롭게 발전하는 그러한 기술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핵폭탄 갖지 않으면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핵폭탄 없는 데는 막 이란도 핵 못 만들게 해가지고 힘 약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핵 못 만들게 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 뭐 이 유럽의 강대국은 핵을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들은 가져도 다른 사람은 못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무슨 이유이겠어요. 약하게 만들고 자기네들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스님이 무슨 법문할 때 핵 얘기 무슨 이런 얘기 하고 이것은 전혀 불교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것도 문제. 다 이 지구상의 평화를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야 될 것인가라고 이런 고민이 우리 불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런 것은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민은 해야지. 고민은. 또 진도 나갑시다. 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마음도 돌보지 않으면 번뇌가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한번 내면 그 화의 씨앗이 남아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또 욕심을 한번 내면 더 큰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의 부정적인 씨앗이 반복될수록 평화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비와 연민, 감사와 이해, 배려와 용서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또한 나와 같은 중생임을 헤아려 보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는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맑아지며 삶 또한 평화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결국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염불은 흐트러진 마음을 밝게 맑게 하는 일이요. 참선은 본래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며 보시는 선한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이게 참 수행법도 다 이유가 있지요. 염불은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고 참선은 우리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고 보시는 마음밭에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는 일이고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안정되어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지 않는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와 행복이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어지러우지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으며 반대로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일단 자동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자동적으로 어떤 화가 날 일이 상황이 생기면 화를 내고 그리고 이 욕심과 화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게 돼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삼독의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진치 삼독을 계속 기르고 있는지, 탐진치 삼독을 계속 소멸해 가고 있는지, 그럼 탐진치 삼독을 소멸해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불하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염불하고 수행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마음을 잘 따뜻고 평화롭게 만들려면은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비스러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비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비명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져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삶이 이제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심는 마음의 씨앗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생각,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을 바르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향기롭게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